주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유가 기생유, 하생양 이렇습니다. 기생유, 기 이미 기자죠. 생, 날생자, 유, 자기 주유. 유승민이 아닙니다. 왜 하늘은 유승민을 낳았고 왜 하늘은 윤석열이를 낳았는가 말이죠. 기생유, 하생윤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말도 맞긴 한데 한편으로 보면은 왜 하늘은 주유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제갈량을 세상에 보냈나. 제갈량은 어찌 해보지 못하니까 제갈량에게 크게 3번 쏟거든요. 그래서 주유가 36살에 지금 이준석이 나이가 36입니까? 제갈량 때문에 화병이 돋아가지고 제갈량이 가지고 있던 천하 3분지계의 계략, 계책 때문에 주유가 가지고 있던 천하 2분지계 계책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 전번주 한 주는 참 가슴이 먹먹한 한 주였습니다.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일종의 내부 쿠데타죠. 쿠데타. 그 당대표가 말이죠. 지지율을 올리는데 자신의 힘을 써야 되는데 자신의 자기 정치, 자신의 입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말이죠. 과시하려고 내가 소동을 한번 일으켜볼까 해가지고 얼마나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내 힘을 한번 보여줄게 하고 중이병적인 그런 철없는 짓을 한 거죠. 가장 어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해야 될 그 청년이 가장 노예하고 비열하고 말이죠. 그 비열한 그림과 그 영화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누구죠? 그 깡패 주인공이 그 돈 받으러 가잖아요. 돈 받으러 가서 막 난장을 하거든요. 난장짓을 하거든요. 난장을 피운단 말이에요. 시장통을 만들지 않습니까? 가정집을 갖다가 말이죠. 여자를 불러가지고 차마 애들 보는 못 볼 일을 보여주고 막 그리 하잖아요. 이번에 그 이준석이가 한 일이 딱 그와 같은 짓이거든요. 내부에다가 칼질을 하고 총질을 하고 이래도 관심을 안 가져줘. 그러면 윤석열이 그 대통령 뭐 될 사람 아닌 것처럼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서 말이죠. 기자들 불러갖고 씹고 계속 더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줘.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행동을 처신을 한 거단 말이에요. 이런 자가 지금 야당의 지도자고 이런 자가 지금 30대 청년들에게는 좋다고 호응을 받고 박수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아니 당헌을 따라서 하면 당무 우선권이 당연하게 윤석열이에게 있는데 자신이 마음을 낮춰가지고 윤석열이에게 맞춰줘야 될 건데 자신의 존재감이나 입지를 위해 가지고 말이죠. 그런 대도 안 하는 코미디 짓을 하는 것을 보고 30대 젊은 친구들이 이준석이 잘한다고 아니면 이준석에게 동조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준석이에게. 그래서 윤석열이에 대한 30대 지지층이 조금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번에 지지율 조사에서 영향을 주고 꼭 그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그 뭐 정당에서 당대표가 그 자기가 직무유기를 하면서 근무 태만을 하면서 말이죠. 당에 대해서 해로운 윤 후보에 대해서 해로운 김종인이가 주접 들고 있네 한 것처럼 똑같은 거거든요. 자기 후보에 관해서 그 지지자들의 마음에 그거 심장을 꼽는 거거든요. 윤석열이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우파 지지자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전번주에 했다는 거죠. 한 달 내내 해오던 일을 이제 절정으로 한 거예요. 절정으로.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말을 맺은 거죠. 사실은 그 한 달 동안에 있었던
김종인이 이준석이 이런 자들의 한 달 동안의 일을 전번 주에 화요일부터입니까 있었던 그 3박 4일 정도 대략 되는 그 기간 동안에 화수목금 말이죠.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또 압축적으로 행했단 말이에요. 압축적으로 29일로 치면 4박 5일입니까 30일로 계산을 하면 3박 4일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딱 일주일 남겨놓고 그런 장난질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갈량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갈량이 언제 뭐 유비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자해소동 비슷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갈량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성상이었잖아요. 성상. 오늘날로 치면 총리, 유비의 총리였단 말이에요. 책사. 가신도 그런 가신이 없고 한편으로는 장자방이죠. 제갈량이 있을 때는 아무도 유비를 못 건드려요. 근데 제갈량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유비가 물론 먼저 죽었지만은 제갈량이 죽고 나서는 어떻게 안 되는 거죠. 제갈량이 죽고 나서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죽은 제갈량이 그 살아있는 사마이보다 무섭다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제갈량이 그 정도로 제갈량이 대단한 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삼국지에 보면 위촉오라고 있잖아요. 천하 삼분지계를 만들었던 원래는 위나라하고 오나라가 그 대립을 할 건데 그 사이에 제갈량의 책략으로 인해 가지고 유비가 형주하고 사천이죠. 그 지진이 일어났던 곳 있지 않습니까? 서찬성이라고 2007년입니까? 그 정도 돼 가지고 지진이 막 크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그때 일어났던 곳이 서찬성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서찬성 대지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천성입니다. 우리 짜장면집 그 보면은 사천성 짜장 이런 거 많이 붙어놨지 않습니까? 붙여두고 장사를 하시는데 그게 사천성이거든요. 그 사천성의 비단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성상으로서 제갈량이 형주하고 사천성을 이렇게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비단을 뭐 거기 아니라도 금낭이라 그러잖아요. 비단 금자를 써가지고 주머니 낭자 해가지고 금낭 묘책인가 그렇습니까? 그게 금낭 묘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주머니 속에 담긴 기묘한 책략이라는 말이거든요. 비단 주머니. 제갈량의 머리에서 유비를 지키기 위해서 주유의 책략으로부터 오나라 주유의 책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사용한 그 비단 주머니 책량이거든요. 비단 주머니를 3개를 주잖아요. 그래서 위급할 때마다 그걸 열어보라고 그 우리가 잘 아는 조자룡이라고 있잖아요. 조운이고 조자룡 같은 말이죠. 이름하고 성씨하고 이름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호도 있고 자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우리가 중국 문화권에 속하다 보니까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상당히 예의 없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나이 든 사람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가까운 사람, 부모가 자식에게 혹은 스승이 제자에게, 친구가 친구에게는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은 조금 멀리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름은 엄마가 준, 아버지가 준, 옛날에 어머니가 잘 짓질 않지 않습니까? 부모가 준이라고 합시다. 부모가 준 귀한 거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딱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자기 위에 권위 있는 사람, 왕이라든지 주군이나 스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게 이름이다 말이에요. 주군도 이름을 잘 안 부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자기 아랫사람일 때, 친구일 때, 스승, 자기가 스승이고 저쪽이 제자일 때 그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관우하고 장비는 관우, 장비 이런 거는 이름일 겁니다. 그냥 관우, 장비 이렇게 이름일 거예요. 왜냐하면 유비가 관우, 장비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니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고 친하니까. 근데 관우하고
장비는 유비를 이름으로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름을 대신해 가지고 자로 불러야 되거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위에 사람이 없잖아요. 위에 사람이 없고 황족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유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 이름 대신해서 이명이죠. 그 이름 대신해 가지고 이름을 부르면 유비가 기분 나쁘니까 유비를 기분 나쁘지 않게 부르는 비자를 써서 유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삼국지에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자가 다 따로 있는 거죠. 제갈, 공명, 제갈량 이런 자가 있고 그 이름이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갈량이라 할 때 그 공명 선생 이렇게 합니까? 이름이 아마 제갈량인가 그렇고 제갈 공명이 자가 그 되든지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주유가 그러잖아요. 주유라는 사람 때문에 오나라가 주유거든요. 오나라. 천하삼분지계 이야기를 할 때 오나라, 위나라, 총나라, 위촉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위나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니까 조조가 삼국을 통일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인생이 다 짧으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은 다 거의 죽지 않습니까? 거의 죽고 나서 이제 다음 세대 그 이야기들이 넘어가는데 그건 별 재미가 없으니까 조조가 재미있고 뭐 사마이까지도 좀 재미가 있는데 그 뒤로 넘어가면은 별 이야기가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물론 소설이죠. 삼국지연이라는 것은 그 소설인데 정사를 기반해 가지고 쓰긴 했지만은 재미를 위해서 각색이 많이 돼 있는 거죠. 즉벽대전에서 100만 대군이 싸웠다. 위나라하고 오나라, 총나라, 연합군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전쟁을 하는데 그 송건하고 유비하고 동맹을 맺고 위나라가 세니까 조조가 제일 세니까 그 나라하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 실제로는 있었지만은 그렇게 100만 대군이 동원되고 이런 거는 아닌 걸로 뭐 10만에서 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그 정도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역사가 있는데 역사를 재미있게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죠. 그 삼국지 이야기 우리가 어릴 때 만화로도 보고 책으로도 보고 지금도 영화로도 보는 그런 삼국지 이야기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뭐 소설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유비가 역사상에 없었다, 제갈량이 없었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고 유비의 무덤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렇거든요. 그 사천성이라고 스촨성 지진 났던 곳 있잖아요. 거기에 제갈량이 통치를 할 때 벌써 지금부터 1900년 전 사람이잖아요. 1800년, 19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 150년, 200년, 그 200년 그 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오신 후에. 그러니까 한 1800년 전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제갈량이 성상으로 있을 때, 총리로 있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셉처럼 그 스촨성을 너무 잘 다스린 거예요. 형주하고 사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총나라를 만들거든요. 삼국지에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천하 삼분지계를 이룬단 말이에요. 균형을 이루면서 거기서 장족지세라고 하죠. 장족지세, 큰 발로 말이죠. 세력을 기다리는 큰 행보를 하는 그 해석이 조금 뭐 빠르게 한다는 그런 해석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 제가 볼 때는 크게 보고 수를 두는 그런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죠. 일종의 버티기죠. 그 형주라든지 이런 지역은 버티기에 좋거든요. 공격하는 것은 어려워요. 공격하는 것은 10만이 했다 그러면 1만으로도 지킬 수 있다. 이럴 정도로 그 삼국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인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주유가 형주를 공격하러 갔다가 실패한단 말입니다. 그 수성이 좋으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가서 속여가지고 계략을 가지고 그 제갈량에게 당하지 않습니까? 유비가 그 성을 떠난 줄 알고 속였는데 속지 않죠. 제갈량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3번이나 제갈량의 꾀에 넘어갑니다. 주유라는 오나라 송건의 오른팔, 책 쌓이면서 무장인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제갈량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갈량과 동시에 살지 않았다면 제갈량이 한 주유보다 몇 살 많을 거예요. 한두 살이나 두세 살 이렇게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먼저 태어난 거죠. 그래 우리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식으로 하면, 주님 왜 제갈량을 세상에 보내고 나서 또 주유를 세상에 보냈냐고. 제갈량이 없는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제갈량이 있는 세상에 태어나니까 2인자가 되는 거죠. 책략으로서 자기가 1등 하고 싶은데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이 역시 마찬가지죠. 조조의 책사였던 사마이, 송건의 책사였던 주유, 다 제갈량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손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갈량한테 걸리면은 작살이 나는 거죠. 물론 제갈량의 손발들이 잘못해가지고 제갈량이 시키준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경우를 빼고는 업참마속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은 제갈량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유도 그렇고 사마이도 마찬가지고,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이를 잡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삼국지에 보면은 그 정도로 제갈량이라는 사람은 대단하죠. 이 제갈량이 사천에 성상을 하고 있을 때 오나라죠. 오나라가 아니죠. 총나라에 성상을 하고 있을 때 그 수로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강 치수 사업을 잘 해가지고 그 평년만 돼도 다른 곳에 풍년이고 흉년이 돼도 다른 곳에 평년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각종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물을 관리를 잘 한 거죠. 저도 옛날에 정규재 선생 이야기 들을 때에 채널을 한참 보고 할 때 그 물의 세계사라는 그것을 그 교수님 한 분이 추천해 준 책이 있거든요. 이 세계사에서 물이라는 게 물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것이 그 백성의 삶과 삶의 질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 제갈량이 이때 성상으로서 잘했기 때문에 지금도 서찬성 백성들은 그 총나라 있잖아요. 유비의 그 총나라를 지금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지금도 제갈량이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거지만은 그렇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네들에게 고마운 그 죽었어도 그런 것이 남아 있어 가지고 제갈량의 무덤하고 유비의 무덤이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서찬성에서 공산혁명이 있고 어떻게 해도 그 제갈량하고 유비하고 관련된 유적들은 보존을 해주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많이 바뀌어도 그게 제갈량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갈량 하는 거죠. 백성들의 삶에 있어 가지고 마치 요셉 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백성을 사랑한 사람이, 물론 전쟁 영웅이기는 하지만은, 전쟁에서는 그렇지만은 백성들을 관리할 때는 전쟁이 끝나고 혹은 전쟁 중에도 백성을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이 제갈량이 탁월한 거예요. 물론 거기서는 약간 소설화된 것도 있겠죠. 각색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갈량은 그 지금도 서찬성 서찬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찬인들에게 그 존경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유, 오나라의 그 주유가 유비를 잡으려고 했거든요. 유비를 먼저 잡으려고 했어요. 주유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천하 3분지계가 아니에요. 천하 2분지계예요. 오나라가 유비의 총나라를 먹고 그렇게 해서 남북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남북으로 천하를 2분 해가지고 그 중원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중원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 생각을 그 방해한 거, 이 생각을 저지한 게 제갈량인 거예요. 제갈량하고 유비가 제일 힘이 없었거든요. 힘이 없었는데 형주부터 했습니까? 적벽대전 이후입니까? 그래가지고 제일 힘이 없는데 힘이 없던 유비가 천하 3분지계를 통해서 세력을 확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제갈량의 천하 3분지계가. 그러니까 제갈량의 머리에서 삼국지가 나온 거예요. 제갈량의 머리에서.
큰 판을 제갈량이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갈량 제갈공명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갈공명이 없으면 제갈량이 없으면 삼국지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유라는 이 사람도 그러잖아요. 왜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왜 주님은 그 제갈량을 세상에 보내고 왜 또 주유를 낳았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소리가 그렇잖아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막 너무 괴롭고 고생하니까 역적으로 도망 다니는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도 없지. 방랑자 생활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집이 있고 집 안에서 살고 그렇잖아요. 항상 정착을 해가지고 사람이 있어야 편안한데 언제 나를 죽이러 사람이 올 줄 모르니까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나그네 아닌 나그네. 주님께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도망자 생활을 하도록 어떤 때는 왜 이 땅이 본향이 아니니까 항상 떠날 준비하라고 죽을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주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유가 기생유, 하생양 이렇습니다. 기생유, 기 이미 기자죠. 생, 날생자, 유, 자기죠. 자유, 자기 주유. 유승민이 아닙니다. 왜 하늘은 유승민을 낳았고 왜 하늘은 윤석열이를 낳았는가 말이죠. 기생유, 하생윤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말도 맞긴 한데 한편으로 보면은 왜 하늘은 주유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제갈량을 세상에 보냈나. 제갈량은 어찌 해보지 못하니까 제갈량에게 크게 3번 쏟거든요. 3번 당한단 말이에요. 주유가. 그래서 주유가 36살에 지금 이준석이 나이가 36입니까? 36 나이에 내가 이준석에 대해서 악담하는 거 아닙니다. 상가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악담할 정도로 그렇게 밉지도 않고 그렇게 저희도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유가 36살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제갈량 때문에 화병이 돋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유비잡으로 형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까? 그래서 병이 재발돼가지고 옛날에 독가사를 맞았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 병이 재발돼가지고 죽었는가 그랬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죽은 거죠. 그 천재가 말이죠. 제갈량만 없었다 하면 한번 세상을 중원을 천하백권을 한번 가질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진 주유가 자기보다 한두 해 먼저 태어난 그 제갈량으로 인해서 그 꿈이 저지가 되는 거죠. 이 제갈량이 가지고 있던 천하 삼분지계의 계략, 계책 때문에 주유가 가지고 있던 천하 이분지계 계책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자기는 이 제갈량한테 3번 얻어터지고 화병이 나서 속병이 나가지고 또 자기 병도 재발이 되고 해가지고 자기 성에 못 참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단명을 하는 거죠. 주유의 삶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하죠. 어릴 때 자기보다 잘생긴 남자도 없고 자기보다 똑똑한 남자도 없고 음악도 그렇게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을 먹고 악사들이 연주를 하잖아요. 술을 먹고도 악사들이 연주를 하면 악사들 틀린 것을 지적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이 다 취해가지고 만취가 돼 있어도 그 정도로 천재적인, 원래 천재들이 보면 음악도 잘하잖아요. 음악도 잘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천재인데 이 제갈량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지의 이야기입니다. 삼국지에서는 그래요. 그 제갈량은 주유를 무시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이준석이 무시하듯이 주유는 제갈량을 질시하는 거예요. 시기를 하는 거예요. 질투를 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사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정사에서는 뭐 제갈량이 주유를 무시했다든지 주유가 제갈량을 시기를 했다든지 질시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 여러분 막 서로 막 싸우고 감정적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해야 재미가 있으니까 그 재미적 요소를 위해 가지고
제갈량하고 주유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켜가지고 삼국지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배우지 말고 이런 것은 본받아라 이런 식으로 되려고 하면은 좀 나쁜 놈이 상정이 돼야 되잖아요. 실제로 역사에서는 조금 나쁘다 하더라도 많이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설정을 해야 되거든.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